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융 약자를 위한 토익스, 제네, 테크 형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회사의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 제가 이 오픈을 위해서 목모와 네. 100번 이상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오픈이 되었네요. 만나뵙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채널 오픈을 되게 염원했었어요. 이유는 저희 회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융 약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저희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채널이 오픈되기를 되게 염원했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염원 끝에 이렇게 만나뵙게 됐으니까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실 많은 분들과 그동안 소통해오고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정말 연령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항상 그 문제점,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매달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하는데 말일이 되면 또는 뭐 급여일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통장에는 남는 돈이 없다. 텅장이다, 텅장 이런 표현을 좀 그렇죠. 많이 쓰시는데 네네. 이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의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돈이 모이질 않는다.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이진 않는다. 그럼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하죠.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모이지 않냐? 모을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모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모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다 지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카드값으로 지출이 되고 공과금으로 나가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거든요. 누구나 급여를 받으면 저축을 하고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을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어땠었지? 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네. 우선 테크 형은 어떠셨어요? 저축을 거의 못했죠. 왜 그러셨었죠? 지출이 많았어요. 저는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독립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정지출이 되게 컸죠, 저는. 그럼 우리 테크는 몇 프로 정도 저축을 했죠? 저는 첫 직장을 들어가고 받는 급여의 70%까지는 모았던 것 같아요. 급여가 한 500 정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전 일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때 70%까지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이제 전부 식사를 이제 제공해주기도 했었고 특별하게 들어갔던 고정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얘기죠. 예. 근데 저도 그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또 독립을 하고 주거에 관련된 비용들이 생기잖아요. 월세도 생겼던 것 같고 직장 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신용카드 좀 써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주변에서 신용카드 하나만 발급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던 분이 계셔서 우연히 발급했던 신용카드 사용액이 처음에는 뭐 5만 원, 10만 원으로 뭐 적정하게 통제를 잘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30만 원, 50만 원 최종적으로 제가 그 카드를 없애야겠다라고 결정한 그 시점까지는 사실 급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소통하는 분들도 다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죠. 저축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통장에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모을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급여를 받으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써야 되는데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현실은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고자 해요. 남는 돈이 없으니까 저축을 못하는 거고 결국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그래요. 카드를 쓰는데 마치 이 카드가 내 능력인 것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카드 한도가 내 능력은 아니거든요. 갚아야 될 부채예요, 카드도.
그래서 지출을 좀 통제하지 않으면 계속 톱니바퀴 돌듯이 월급 받으면 다 지출, 월급 받으면 다 지출, 돈은 모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아주 뼛속 깊이 네. 경험을 해본 당사자로서 네. 일단은 뭐 신용카드보다는 이제 그 사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체크카드나 네. 뭐 현금을 쓰시는 게 더 네.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도 하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네.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이 처음에 독립을 하실 때 그동안에 모여진 금액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다 월세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쵸. 예, 그런데 그 처음 독립했을 시기에는 없었던 제도들이 최근에는 많이 생겨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는 보증금, 즉 이제 만들어진 목돈이 없어도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거주를 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방법이 뭐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청년분들한테는 이제 물론 보증금의 한도는 1억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얻을 수 있는 뭐 대출 금리가 3%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1억 한도 내에서 1.2%라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주거에 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뭐 40만 원, 50만 원 나가던 그 주거 비용이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괜찮네요. 네네.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고정 지출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숨만 쉬면 나가는 돈, 숨만 쉬고 있는 나가는 돈. 주거 관련된 비용이 많겠죠. 숨을 안 쉬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고정 지출을 이렇게 각종 나라의 제도 그리고 뭐 저렴한 타인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들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한 가지 더 주거 관련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월세로 가게 되잖아요. 네. 보증금만 있으면 가지는 줄 알아요. 하지만 이사하게 되면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독립하면서 추가되는 지출들이 자기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독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잔소리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기어 들어가서 사는 게 맞는지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변동 지출 입고 먹고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면 카드를 잘라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얘기하셨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그런 것들이 정말 부채긴 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저렴한 타인 자본을 가지고 내 경제활동이 수월하거나 현금을 원활할 수 있으면 좋은 부채거든요. 근데 부채는 이 좋은 부채가 아니고는 다 나빠요. 다 나쁜 부채인데 그 나쁜 부채 중에 특히 소비성 부채가 안 좋은 거거든요. 카드는 대표적인 안 좋은 부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카드를 자르는 것부터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정 지출은 자기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내 수준에 맞는 또는 나갈 상황이 안 되면 참고 살아야 되는 게 맞고 변동 지출은 이 카드를 자름으로써 내가 부채를 줄이면서 내 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대한 좀 비용을 줄여보기 위해서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을 네. 좀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통한 뭐 과다한 소비를 좀 막는 거랑 네. 그다음에 아직은 엄마 아빠 찬스를 조금 네, 이용하시면서 고정 비용들을 좀 줄여 나가시거나 네. 아니면 독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은 네. 혜택들을 좀 이용하시는 것들 네, 정도가 그럼요.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이렇게 비용을 좀 줄였으면 도대체 저축이나 돈을 모으는 거는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해야 맞는 건가요? 저는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캐시플로우 포트폴리오를 보면 고정 지출은 10% 내외, 변동 지출은 40% 내외, 저축은 50% 이상, 최소 절반 이상은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 최저급여도 있잖아요. 최소 누구나 사회초년생도 100만 원 이상은 저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이상 저축한 후에 나머지 돈으로 지출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뭐 급여는 통장을 스친다라고 이제 네.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이 통장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는 예전부터 많이 유명했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 4개 통장 활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4개의 통장 활용법. 네. 아, 그게 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뭐 고민들을 좀 다뤄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뵐 때는 지금 이제 테크 형이 얘기해줬던 4개의 통장의 비밀에 대한 것과 또 다른 얘기들을 가지고 만나 뵙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